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과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하는 매거진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힘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들 아닐까 싶은데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들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기 106년 6월 둘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제247회 임시수의단회가 6월 8일 재적단원 35명 중 30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수의단회는 원불교 전서 증보판 발행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의 건으로 긴급하게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6월 8일 제247회 임시수의단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열렸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은 개회사에서 원불교 전서 증보판 발간 문제에 대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수의단원들의 긴급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수의단원들이 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정하기 위해 수의단회를 열게 됐습니다. 교단 100주년을 앞두고 교서를 재결집하자는 의견이 많아 전서 오탈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과거 종교와는 달리 우리 대종사님께서 친재하신 경전이기 때문에 명확한 오탈자만 수정하라는 지침을 세웠지만 아쉬운 점은 그 지침과 다르게 수정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교단적으로 교서에 대해 결정한 것은 처음이 정전과 대종경이 나올 때 일자일구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는 결의가 있었고 두 번째가 경산 종법사님께서 명확한 오탈자에 한해서만 수정하라는 유시로 나온 겁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본의와 다르게 바뀐 부분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격의 없이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어 수의단회 사무처장은 원기 62년 10월 26일 전서 발행 이후 수의단회와 교서감수위원회의 교서 관련 중요 결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교화훈련부장은 원불교 전서 증보판 발간 절차에 대한 설명과 발간에 따른 경비, 회수 현황, 오탈자 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했고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시간 가까이 이번 사태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의 수습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합의사항은 제가 출가 교도님들께 수의단회에서 사과문을 올리기로 하고 원불교 전서 증보판 발행에 대한 전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6월 말까지 별도 게시판을 열어서 제가 출가교도 전체 대상으로 오탈자, 전서 전반에 관한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 7월 수의단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서감수위원 11명 전원 총사퇴하기로 하고 수의단원들은 증보판 발행에 따른 손실액 일부를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교구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출가 교역자들에게 기쁨, 보람, 유익을 선물할 활력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22차 서울교구 출가교역자협의회가 6월 2일 서울교구청 한강교당 대각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은 교군의 버포를 받은 3명의 교무와 회갑을 맞이한 교무들의 축하의 자리도 함께했습니다. 한덕천 서울교구장은 개회사를 통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맞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들이 교군의 42개 교당이 온라인으로 영상법회를 추진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며 영상을 통해 비대면 법회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움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시대의 현대 문명과 디지털 문명을 접목해 교화 대상자에게 어떻게 공감하게 할 것인가를 연마해야 하며 추모의 달을 맞아 6월에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부촉 말씀을 화두로 교화의 짜임새를 갖췄으면 하고 순국선열과 조상 합동 천도제도
좀 더 많은 교당에서 추진했으면 한다는 말로 교무들을 위로하고 교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교구 출가교육자협의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교화정책 10대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원기 106년 교구 교정지도 일정이 안내됐고 공모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추진하게 될 지역 교화를 위한 교당 연합활동 지원 사업 3곳과 소태산올 무료대관 문화공연 5팀 선정이 보고됐습니다. 또한 원앙상블 교당 순회 공연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음방송 박명덕 교무가 WBS 원음방송 신사옥 마련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3-1번지 한국야금본사 빌딩으로 결정됐다고 전하며 WBS 원음방송은 사옥 건립 성금 모금을 통해 원활한 이전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부는 목동교당 김홍기 교무가 사회를 맡아 서울 교군의 교무들의 활력 충전을 위해 지구별로 팀을 나눠 이기는 공부, 지는 공부, 습관 고치는 공부 등 다양한 게임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대부분 종교 행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교구 출교협 활력 충전의 시간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고립으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하며 교무들에게 소통과 힐링,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부산 울산교구 청년들이 치웁시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치웁시데이는 부산 울산교구 청년들뿐만 아니라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 청년들도 함께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진행한 부산 울산교구 치웁시데이는 청년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부산 울산교구와 교도, 비교도 및 다른 지역의 희망자들까지 총 55명이 각자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시간에 환경 정화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대연교당은 서면교당과 해운대교당은 금정교당 및 부원회와 각각 연합해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작성한 치웁시데이 신청서에는 환경 보호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짤막하게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라도 환경 정화가 꼭 필요함을 느꼈는데 치웁시데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하고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나길 바란다는 신청자와 의미 있는 활동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 곧 해운대 바닷가로 인파가 몰릴 시기인데 깨끗한 바닷가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적은 신청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신청자는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았는데 원불교를 통해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어서 기대된다고 전했고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러 명이서 함께하면 힘들지 않다며 나부터 지금부터 실천하는 환경보호에 동참하겠다는 다짐 등 환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날 치웁시데이 환경 정화 운동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으며 부산 울산교구 청년들을 비롯해 치웁시데이에 함께한 참여자들은 초목금수도 우리에게 자리이타로 도움이 됐으니 이에 보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로 치웁시데이 참여 소감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와 환경, 생명을 생각하는 부산 울산교구의 환경운동, 치웁시데이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6월 3일 광주 전남교구 봉공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훈훈한 밥집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락 전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도시락은 신창 효도복지센터에서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 중 100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 끼 식사 해결이 시급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무료 급식 사업이 중단되면서 전국적으로 급식 봉공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단에서는 취약계층과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기 위해 무료 급식 훈훈한 밥집을 시작했습니다.
은혜심기 운동본부에서는 각 교구별로 받은 훈훈한 밥집 사업 신청서를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보훈활동이 전국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이번 광주 전남교구의 훈훈한 밥집은 도시락 100개를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나눴습니다. 강명권 중앙봉공회 교무는 환영사에서 현장에서 애써주신 최정신 지도교무와 봉공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도시락 전달 행사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교화도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의 도시락 전달 사업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담당 교당의 봉공회원들이 직접 요리한 도시락을 어려운 이웃 100여 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광주 전남교구 이도연 봉공회장은 앞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보은행을 실천하며 무아봉공의 대자비행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구교당이 건축 30년 만에 교당을 새롭게 단장하고 특별 가족법회로 교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5월 23일 대각전에서 열린 특별 가족법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좌석수 20%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5월 23일 대구교당 대각전에서는 특별 가족법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교당에 자주 오지 못한 교도들의 근황과 교당 리모델링 관련 영상이 상영됐고 이성택 원로교무가 초청돼 새롭게 출발하는 재가출가 교도들에게 힘찬 설법으로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성택 원로교무는 아들 며느리와 모두 함께 참석한 모습을 보니 무척 반갑고 앞으로 교화가 부흥할 것으로 기대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한 뒤 소태산 대종사님의 사상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진정한 융복합의 시대를 대구 경북에서 열어가기 바란다고 설법했습니다. 대구교당 김인식 교도회장은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폭 바뀐 교당 모습을 봤을 것이다라며 교당을 새로 꾸미고 가족법회를 통해 법 동지들이 영생법연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이후로 대구교당 교화가 살아나고 코로나도 극복하는 큰 은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했습니다. 대구교당 이문성 주임교무는 올해 초부터 매월 넷째 주 가족법회를 통해 가족 교화에 정성을 쏟아오고 있는데 이번 달은 교당의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릴 겸 특별 가족법회로 준비했다며 전임 교무님들과 봉공회, 교도님들의 합력으로 이룬 불사라 뜻깊고 매우 감사한 일이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교당은 건물이 노후에 누수가 심하고 법회 후 교도들이 법정을 나눌 만한 적절한 공간이 부족해 젊은 교도들의 유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2개월여에 걸쳐 3층 공양 공간과 상담실, 회의실, 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해 법회 이후 교도들이 법정을 나눌 수 있는 편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영모전을 신설하고 4층 건물 외관까지 바꾸는 등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단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교구 교화기획위원회가 2021 문화예술인을 위한 소태산홀 무료대관 지원사업 공모에 총 5팀이 선정됐다고 5월 26일 밝혔습니다. 소태산홀 무료대관 지원사업은 원불교 서울교구 교화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재단법인 도진화에서 후원합니다. 서울교구 교화기획위원회가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서울교구청 소태산홀이 문화적 대중적 교화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내딛는 계기로 삼고자 소태산홀 무료대관 지원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교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 기회를 잃어버린 문화예술인 단체나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5월 1일부터 16일간 공모한 결과 총 11팀이 응모했고 그중 5팀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팀은 국악의 전통, 창작, 퓨전을 통해 힐링 음악 공연을 펼친 감성밴드 파인트리, 다문화 이주민, 북한 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힐링을 안겨줄 원음방송 마음원 콘서트,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앙상블 그룹 노빌레 클랑, 힙합, 국악, 케이팝, 비트박스, 비보이 등 여러 장르를 소화해내는 융복합 공연 예술단체 프리지본, 한국 대중음악과 원불교 성가를 한국어와 에스페란토로 번역해 선보일 한국 에스페란토 노래단입니다. 이들에게는 각자 공연 일정에 맞춰 소태산호를 무료 대관할 수 있게 해주고 기타 필요한 부대 비용은 공연팀 자체 해결을 기본으로 하되 진행팀과 상의해 공연이 원만히 성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5팀의 공연 일정은 조율 중이며 차후 원불교 서울교구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개됩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전 세계 인류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별로 백신 수급과 접종률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원불교 은혜 심기 운동본부에서는 원불교 지구촌 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에는 공익복지부 이인광 교무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봉사도 하고 공익 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면 접촉이 조금 최소화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상황들 그리고 또 현재는 어떻게 공익복지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익복지부를 운영하는 것이 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량 업무가 아주 큰 업무인데 네. 퇴임한 원로님들을 모시는 업무입니다. 이 퇴임 원로님들은 이제 70세 이상이시고 집단 생활을 하시고 다 고령이시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이제 잘 케어해 드리고 모셔야 되는데 종교인이다 보니까 각종 법회도 있고 행사도 있고 참석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설득 드리고 또 좀 외출을 자제하게 하고 또 이분들 케어를 해 드리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또 시봉의 도도 다 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1차 접종, 백신 1차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네.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공익복지부에서는 그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국에 15개 법인 한 200개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특히 이제 노인 관련, 어린이 그 관련 시설이 많은데 이 시설에서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와서 이제 퍼졌던 경우는 한 차례도 없지만 그래도 감염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코호트 격리를 직접 하시고 뼈를 깎는 그런 마음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전파는 되지 않고 네. 문제가 해결된 그런 잘 견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익복지부에서는 요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요양 업무는 아프신 교무님들 케어를 해드리는 업무거든요. 근데 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면회 자체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이제 본공에 활동하고 은혜 심기 운동본부의 그 활동 대사회 이 본공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려운 분들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맛있는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단으로 이제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네. 이게 취소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최소한의 방역 수칙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회원님들께서 이럴수록 더 마음을 내자로 해서 조금씩 이제 분가를 나눈다든지 해서 본공심으로 대사회 활동을 만들어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혹시 뭐 비대면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그 공익복지부의 회의 같은 것들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다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을 하고 약자분들 도우는 과정들이 네.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만나기가 그러니까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준비해서 전달해 드린다든지 해서 네. 이제 비대면 활동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또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또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이었나요? 우리 원불교 지구촌 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백신 나눔 운동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백신 나눔 운동의 이 속 깊은 뜻을 알면 참 여기에 큰 뜻이 들어 있는데요. 네. 사회 국가의 우를 트고 종교라는 우를 트자. 온 세계 인류가 한 가족 한 동포임을 깨달아서 다 잘 사는 동기연계의 마음으로 우리가 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하자는 그 뜻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현재 백신이 선진국에서 먼저 개발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위 10위 정도의 국가에서 전 세계 백신의 80%를 소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 소위 뭐 가난한 국가에서는 네. 백신 공급이 이제 아예 없고 또 방역의 부재로 인해서 대규모 감염도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빨리 이제 백신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 자국 우선주의로 해가지고 자국에만 이제 공급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백신 보급의 격차를 도덕적 폭력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네. 이 자국만 그 공급해주는 부분들을 떠나자, 백신 이기주의를 타파하자.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사망자가 급증하고 네. 온 인류가 하나의 가족, 하나의 울타리로 보지 못하면 이것이 회복을커녕 앞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네. 자국에서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긴다 한들 변이 바이러스가 또 창궐을 하게 되면 네. 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다 함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뜻이 바로 이 백신 나눔 운동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러 그 매체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1차 접종만으로도 90%의 그 예방 효과, 항체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염이 되더라도 예방을 하신 분들은 경증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효과가 확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일상으로 우리가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좀 나눔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네. 그 뜻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가 좀 골고루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이 또 접종이 이루어져야지 한 국가에서만 또 이루어지는 것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요. 참 그렇죠.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하루빨리 또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하게 된 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다시 한번 또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KCRP라고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각 종교의 수장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지구촌 백신 나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종교계에서 먼저 백신 나눔을 시작하자는 협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교정원장님께서 참석하시고 적극 수용해서 네. 원불교에서도 빠르게 나눔과 실천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타 종단에서도 먼저 지금 시작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천주교, 불교계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천주교는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교황께서 백신 나눔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타 종단보다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원불교에서는 지난 5월 17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 운동을 지속하자라는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사실 좀 너무 시기가 이르지 않냐,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백신 보급률도 지금 그렇게 높지 않고 현재 이제 상반기에만 한 1,200만 명 정도 네. 정도 이제 접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이 한 25% 미만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시작한다는 것은 호응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보건복지부의 발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 6월까지 한 1,400만 명 정도, 네. 25% 이상으로 접종의 목표를 상향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 있고, 또 3분기까지 3,600만 명, 약 전 인구의 70% 정도를 이 접종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이것이 이제 더 활발하게 그 백신의 보급률이 빠르게 전개되고, 또 7월 달에 한국에서 이게 생산되는 그 백신이 나올 수 있는 네. 이게 3상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실험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그 상황으로 볼 때 9월 이후에 정도 되면 한국에는 70% 이상의 보급률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더 중요하게 된 것이 뭐냐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 코로나 사태 같은,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변이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나눔 운동이 지금부터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백신을 저희가 접종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극복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알리고 홍보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네. 진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 대응의 차원에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또 깊은 고민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보셨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대종사님께서 이런데도 이론주의 사상 아래에서 이 온 인류가 한 형제 한 동포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도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음. 보태 한 가족, 뭐 특히 이제 한 몸이라고 했을 때 한 군데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감싸잖아요. 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그냥 감싸주자. 그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이 질문의 의미가 별로 없어진 것처럼 당연한 활동들을, 행동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말고도 은혜 신기 나눔 운동 본부가 지난 4월에는 또 헌혈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또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헌혈 수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좀 깊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때 헌혈에 동참을 많이 해주셨나요? 그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대규모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전년도는 전년도도 조금 이제 소규모로밖에 진행을 못했었는데 올해 이제 전북 혈액원에 저희가 혹시 전화를 해봤어요. 네. 지금 혈액 수급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네. 종교계에서조차 헌혈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좀 모여가지고 네. 아무리 코로나라는 이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어려운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논의를 했는데 바로 진행을 하자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날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 이게 저희가 이제 좀 판을 좀 크게 키워서 많은 이제 혈액량을 확보하고 싶었지만 네. 혈액원에서도 코로나 시국인 만큼 그렇죠. 차량 한 대, 네. 예, 그리고 총부에 있는 주소지가 같은 분들만, 예, 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학교라든지 기관에서 그다음에 이제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라든지 바로 옆에 있는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생들 정도 참석을 하자라고 이제 네. 홍보를 했고, 70여 명이 실제로 이제 오셔가지고 문진을 했는데 이 중 40명만 헌혈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근데 한 교무님께서는 이제 문진에 또 좀 안 됐는데 네. 나는 기필코 헌혈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셔서 다시 재문진 통해 가지고 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열기가 참 뜨거웠다라는 말씀 네. 좀 전하고 싶고, 교정원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는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시고, 나눔의 정의라는 것이 실현될 때 가치가 있는데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그 혈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기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저희가 오히려 많은 분들
좀 이렇게 좀 헌혈을 동참시켜지 못해서 네. 뭐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가 네.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직접 헌혈을 해주신 40여 분들도 중요하지만 하지 못했던 그 30여 분의 마음도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 온 것 자체가 이미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외에도 은혜신기 운동본부에서는 또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꾸준하게 또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또 활동을 해오고 있는지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이제 코로나 지금 이제 미얀마 사태라든 뭐 민주화 사태에 볶음가는 부분도 있지만 아예 난민의 지위는 국가가 없어서 난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로힝야족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은 정말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그 본공회가 그때 세계본공재단이 갔다 왔을 때도 정말 너무 취약해서 또 집단 생활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캄보디아라든지 또 이제 세계본공법인협의회 이렇게 7개 이제 법인이 있는데 이 각 나라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그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가장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훈훈한 밥집이라는 부분입니다. 밥집. 예, 네. 밥집. 이 교정원장님께서 사회적으로 약자, 특히 노숙인, 독거노인, 실업자들은 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체험터라고 서울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공회에서 매주 수요일 날 따뜻한 밥 한 끼를 진행을 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코로나 사태로 이제 그 확진자가 발생을 한 네. 거죠. 그러면 멈춰버립니다. 그렇죠. 예. 다 멈춰버리면 그분들이 식사를 하실 데가 없어요. 뭐 어떻게든 좀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들으시고 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때에 어렵지만 이 밥집을 조금 그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체인화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좀 제공해주는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산, 경기, 인천, 그다음에 광주, 전남, 교구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직접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좀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2단계 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도시락으로서 그냥 또 이제 인스턴트 식품 조금 이라도, 마련해서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는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이 사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따뜻한 정의를 좀 건네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소식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다른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 나눔 밥집의 사례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참 길거리에도 많이 있다라는 소식들을 들었었는데 또 대응에 맞게끔 뭐 도시락이라든지 뭐 네. 빵우유 같이 좀 간편한 음식으로라도 제공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여전히 아직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삶을 또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셨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 회상을 펼쳤다는 것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뭔가 가족적인 분위기, 네. 서로 도와주는 이 협력의 정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지난 IMF 국난을 극복한 거라든지 이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네, 같은 네. 것들을 빠르게 이렇게 몇십 년 걸린다라고 네. 했을 때 몇 년 만에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낼 때, 극복해낼 때 그분들을 보면 우리가 함께하자 네. 이런 정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불교의 어떤 그 향후의 어떤 정신이 어떤 정신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때 이 한우란 한이치, 한 집안 한 권소
이 세상이 하나다라는 그것이 이 앞으로의 세상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보면 국가주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이 소위 말하는 그 나라에서는 잘 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정신이 있으면 이 우를 좀 터버리고 전 세계를 하나의 가족, 전 세계를 하나의 일터 내지는 전 세계가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새로운 마음이 나요. 새로운 방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국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다. 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 네.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 심기 운동본부가 또 함께하는 지구촌 백신 나눔 운동을 통해서 또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 그리고 세상 모두가 또 함께 잘 사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또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시간일수록 서로 또 보은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만 진행을 한다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교무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사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조용히 마음을 다하는 거죠. 대산 종사님께서는 내가 남을 진심으로 미워하면 남도 나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내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남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또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진심을 다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